맞습니다. 저는 오늘도 임시 진행을 맡고 있는 박성태 실장이고요. 오늘 게스트 자 그대로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모신 대망의 스페셜 게스트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현직 기자들 탈탈 털어드린다. 연차 차이가 지금 저희 세 분이 꽤 나는. 전 전직 기자가 아닌데 현재도 기자인데.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휴가를 다녀오셨고 조 대표님은 휴가를 안 갈 겁니다. 따로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집이 제일 좋아요. 집이. 저도 사실 몇 년째 뭐 이렇다 할 휴가는 안 갑니다. 해외 나간 지는 뭐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바로 얘기들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평당원 전한길 씨. 이분은 뭐 전한길이냐 한동훈이냐를 선택하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친길 반길 이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상황을 일단 조갑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한길 씨가 그 정도 세력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전한길이라는 사람 그 이름 석자를 제 입에 올리는 게 좀 자존심이 상해요. 또 국민의힘도 명색이 보수 세력을 대표한다는 정당에서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을 가지고 그 정도의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당이 이미 영원히 날아간 좀비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한길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동가 아닙니까? 선동이라는 게 거짓말하는 건데 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을 하는데 그 기초적인 사실 즉 한국의 투개표 과정은 전산이 아니고 수개표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만식으로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부끄럼 없이 외치고 그걸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떠받들어주고 하다가 보니까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번 전당대회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전한길, 김문수 이 세 사람이 한 편이 되고 반대편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보수를 자력 경쟁해야 되겠다는 사람과의 대결 구도로 명확하게 만든 거는 잘 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쟁점이 나눠진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극우냐 아니면 진보냐. 제가 진보라는 것은 진짜 보수를 줄여서 진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전한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키운 데는 사실은 이 보수 지식인들 보수 언론도 책임이 있습니다. 한 몇 달 전만 해도 그 사람 어떤 큰 신문사는 그 사람 정면 인터뷰를 해가지고 사실상 영웅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체급을 키워줬다. 요사이는 이제 비판 쪽으로 돌아섰는데 비판도 과거에 자신들이 잘못한 게 있어 놓으니까 왜 전환기를 안 들었냐는 이유를 설명 안 해요. 아니 계엄에 찬성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면은 그거는 거구가 맞잖아요. 그렇죠? 거구죠. 기본적인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하신 건 이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왜곡해서 얘기하는 선동가에게 보수 정당이 이렇게 휘둘려서는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갑재 대표님이 정말 정중하고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날 것 그대로예요. 전한길이 뭔데? 도대체 전한길이 뭔데? 지금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느냐? 국민의힘 진짜 그 중진 의원을 포함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못된 버릇 국민의힘의 못된 버릇이 하나가 본인들의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갑자기 외부 인사를 막 영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반기문 총장 영입해서 대선 후보로 세우려고 했다든지 그리고 뭐 황교안 총리도 이제 당대표로 세우고 근데 뭐 윤석열 검찰총장 뭐 데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유구한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뭐 소위 말해서 고위공직에 있었고 검증이라도 된 사람이잖아요. 전한길이 뭔데? 아니 1타 한국사 강사로 공무원 시험에 공무원 시험 합격은 전한길. 그러니까 그 부분의 전문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뭐 그거 잘했으니까 뭐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정치 영역에 있어서 전한길이 가지고 있는 무슨 전문성이 있으면 무슨 해안이 있는지를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만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은 그냥 음모론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올해 3월에 지금 그
영남 지역에 큰 불이 났었잖아요. 그때 예. 그걸 간첩들이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예, 북한 간첩, 뭐 중국 간첩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산불에 다 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본인 유튜브 조회수 떨어지니까 구글이 개입해서 나의 조회수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이런 사람을 구루 정신적 지도자 받들듯이 이 의원 저 의원 막 중진 의원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이 모셔다가 단상회에서 그거를 강연들을 지도부까지 와서 강연을 다 듣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만 방지하기 이럴 데가 없다. 아니 뭐 한동훈 대표 비판할 수도 있는데 전환길이냐 한동훈이냐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정신 좀 차려라 국민의힘 진짜. 네. 전환길 씨가 이제 일타 강사였다고 제가 쭉 보니까 그때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강의는 잘했다라고 해서 덕분에 합격했다 한국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분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합격한 거다. 이분이 보니까 내공이 깊은 것 같지는 않고 마케팅에 능하신 말씀하신 대로 선동가다. 사실 뭐 강사분 몇 분들은 그분이 좀 능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전환길 현상이라고 하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미국이 트럼프가 사실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혹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상식이 아주 벗어난 일인데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아주 간단한 슬로건으로 얘기고 반복적으로 해서 먹히거든요. 오케이. 우리나라가 지적 수준이 교육 수준이 좀 높아서 아닐 거야라고는 생각하지만 아 이거 어떻게 될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 저 미국과 한국의 음모론자들끼리의 이 연계관계가 있어요. 저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2020년에 아주 크게 지고 나서 부정선거 음모를 들고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그 몇 달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2020년 4월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과 구조가 똑같더라고요. 똑같다. 그러니까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그 투개표를 관리를 했는데 그걸 완전히 가짜 조작이다. 뭐 몰고 뭐 베네수엘라하고 쿠바가 뒤에서 뭐 조종하고 그것도 또 중국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똑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뭐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르쳐주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에 가서 만나려고 그러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조금 불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감염되면 제일 인격적인 변화 하나가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이 부끄러움 없는 사람 상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게 저는 코로나 이상의 정신적 질병이라고 봅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그렇죠. 더 나쁜 질병이다. 그런데 이 질병에 한번 걸리면요. 코로나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어떤 경우에 평생 갑니다.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또 이웃도 불행하게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부부싸움 해가지고 각방순다는 사람도 있고 동창회도 깨지고 또 제가 아는 어떤 우파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한 20% 되는데 그게 작동 중단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지금 온상이 지금 국민의힘이 돼버렸잖아요. 숙주가 국민의힘이 돼버렸잖아요. 당에서 사실 그런 건 거리를 두고 배제를 해야 되는데 일부 인사들이 본인의 극우 지지자 뭐 그냥 윤상현 의원,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 장동영 의원 이런 분들이 물론 약간씩은 입장 차이들이 있겠지만 그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이 107명. 네, 107명 중에서 공개적으로 전환길, 윤석열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한 사람이 몇 명이냐. 저는 1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다 동조자입니다. 정치권에는 이런 말 있잖아요.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 그럼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박하지 않는 사람은 그쪽 편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가장 나쁜 사람이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출마자들. 그죠? 그중에 당선자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동조했다고 봐야지. 그래서 결국 그 비겁함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극우당이 되느냐 아니면 살아나느냐 하는 갈림길이다. 막판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송은석 참 비극적인 게 송은석 비대위원장이 전환길 나온 그 행사에 참석한 거 맞죠? 앉아 있었죠. 앉아 있었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였습니다. 아니 그게 그 사진이 무슨 사진입니까? 또 리셋 코리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도 윤희숙 위원장에게 사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거든요. 부정선거로는 잘못됐다. 부정선거로는 잘못됐다. 이런 건 너무 명확한 이제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좀 모아서 세력을 좀 만든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소위 말하는 이제 반구구 연대가 그렇죠. 좀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구구 정당들이 점점 힘을 얻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도 선거 참여연 선거가 있었는데 참정당이라고 하는 구구 정당이 15석을 얻었거든요. 그렇죠. 네. 한 석이었는데 14석을 더 얻어서 15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새로운 구구 정당이 막 탄생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보수 본진이 오염돼 버렸어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차라리 작은 정당이 나와서 약간의 세를 얻는 거는 그나마 이게 그나마 뭐 이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큰일이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친윤들 쪽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모두가 전환기 씨한테 동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건 딱 그러니까. 전환길이 국민의힘 간판이 된다라는 거는 뭐가 당대표 없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전환길 얘기가 계속 나오는다는 거는 이 당은 전환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탐탁지 않은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원석 지금 원내대표도 지금 이 검토를 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당원 당규를 혹시 위배한 게 있는지. 제가 듣기로도 송원석 대표도 딱히 이 전환기를 지지하는 쪽은 아니다. 전환기 씨가 당의 얼굴처럼 비춰지는 거에 거부감. 그리고 본인이 지도부일 때 그런 걸 만들어줬다는 거에 대한 약간 부끄러움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송원석 대표 본인 검색량보다 전환기 검색량이 더 나오면 기분 나쁘지. 그래서 징계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의원들은 아직도 전환기를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려고 하거나 전당대회까지 좀 끌고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환기 출당시키면 안 된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답도 없이 지금 끝까지 가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응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폈던 사람. 저는 계속 주장이 이것은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왜 비상계엄만 수사를 해요? 비상계엄만큼 문제가 선관위를 습격한 그 사건 부정선거 음모론 늘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의 핵심은 메신저예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는 사람을 처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걸 알고 돈벌이를 위해서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줄기차게 해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처벌해야 됩니다. 형사처벌을 해야 돼요.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은 명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성하는 글을 쓴 논설위원, 학자들, 의원들, 책임 있는 공직자에 있으면 의원들은 물론 명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반성문을 쓰지 않고는 공적 생활을 해서도 안 되고 글을 써서도 안 되고 방송에 나와서도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극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말씀하신 건 부정선거론자들은 마치 전염병처럼 취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우리 사회를 좀먹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이거. 바이러스다. 정신적인 바이러스인데요. 문제는 전염까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정신적인 바이러스면은 사람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좀비화 되잖아요. 그리고 이 극우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 극우 개념 규정을 해야 돼요. 요 앞에 보니까 윤희숙 위원장이 상당히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계엄에 찬성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한 사람은 극우라고 본다. 현재로는 곧 딱 맞아요. 그런데 이 극우라고 하면은 전환길 같은 사람을 극우라고 할 수 있느냐. 극우 축에도 못 들죠. 극우는 그게 극우 아니에요. 극우라는 것은 정책이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세계 극우 세력의 총대장인데 유럽의 공통적인 게 지독한 그 민족주의적 인종주의적 그런 성향을 기초로 해가지고 주로 이민 반대 그리고 이 소수자에 대한 어떤 차별 배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뒷받침하는 정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환길 그런 사람으로부터 그런 정책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네요. 하나의 이념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냥 팬 모으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음모론에 취해버리면은 거기서 무슨 정책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극우의 역사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 하면은 해방 공간에서 좌익들이 대우 폭동 같은 거 일으키고 하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먼저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서북 청년단이라는 걸 조작해가지고
극자의 폭력에 대해서 이쪽의 폭력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했어요. 예. 그 사람들이 거구예요. 서북 정린단이 거구인데 이 거구는 역사적 역할이 있어요. 예. 지금 말하는 이 거구는 그 앞에 거구를 아주 좀 명예훼손하는 예.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다른 용어로 불러야 돼요. 뭐 컬트 그룹이라 부르든지 음모론자라고 부르든지 컬트 그룹 괜찮네요. 아니면은 뭐 거구 음모론, 거구 컬트라고 부르든지. 이게 예, 제가 이제 또 국가 전체로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보수 정당을 위해서도 이거는 정확하게 절연해요. 왜 그러냐면요.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 부침과 이 보수 정당의 부침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죠. 예, 이 보수 진영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처음 이제 제대로 나오기 시작한 게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패배한 다음에 예. 그때 황교안 대표가 이제 그 진 사람들이 이제 변명성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졌으면은 정상적으로 왜 졌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더 나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시정해야 되는데 가장 편한 게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해버리면 혁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이기기 시작했던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때 부정선거론이랑 정확하게 예. 선을 그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본인이 또 부정선거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당선돼놓고. 이게 부정선거론자들은 무적의 논리예요. 예. 윤석열은 어떻게 당선된 거냐. 원래 10%포인트로 이겨야 되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0.73%로 가까스로 이겼다. 뭐 이런 논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예.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혁신을 안 해버리는 될 수 있는 변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만약에 계속 보수 정당에 남아 있으면은 정말 끝도 없이 추락할 거다. 저는 거의 정당 해체 수준까지 갈 거예요. 해체 수준까지. 이게 지금 바이러스 사실 뭐 컬트 이런 건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바이러스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 바이러스가 조갑재 대표님이 말씀해 주는 건데.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아주 우리 김 선생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기에 된 걸 여기까지 온 거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웠던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면서 윤석열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결탁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방치를 하면은 결국은 한국 정치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있어야 여당도 정신 차리는데 요새 야당이 거의 무력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래 되면은 여당도 나태하게 될 거고 이재명 정부도 나태하게 될 거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야당의 발언은 그게 무효입니다. 무효. 누가 들어줍니까 지금. 전환길 감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욕하면은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고 나라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나라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80% 이거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힘 70만 당원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론자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된다. 지금은 저도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당원 80%가 당신이 이제 80%죠. 그렇죠. 당신 80%가 반영이 되는데 자 김문수, 장동혁 이런 분들이 이제 전환기 씨와 손을 잡는 모양새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건 너무 부정선거론 그다음에 불법계엄에 대한 옹호 이건 너무 상식과 동떨어진 건데 과연 당원들이 그들의 손을 들어줄까? 이게 과연 주류인가? 지금 목소리는 이쪽이 스피커가 커요. 그런데 그게 과연 당심의 주류가 될까라는 의문점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부정선거 음모론만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억울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했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억울하게 당했고 뭐 장동혁 의원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비상계엄이 이런 얘기도 본인이 했잖아요. 3.1절 집회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부정선거의 찬반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되기는 어렵고 뭐 장동혁 의원이 제가 뭐 언론이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물어보면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또 선을 그을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안고 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일부 계속 남아 있으면서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조갑재 대표께서 이제 70만 당원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걸 맞는 말씀인데 회의적으로 봅니다. 지금의 당원의 구성들을 보면은 소금물 이론, 짠물 이론이지 당이 안 좋아질 때는 중도의 온건한 상향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강성만 더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의 어떤 뭐 결정권, 의사결정권이 점점 세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염수만 남고 담수는 다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으로는 등록돼 있지만 투표도 안 하고 관심이 없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당대회도 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절연하지 못한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대표님은 전번에 지난 5월 초에 뭐 한참 한덕수 후보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공작을 하다가 당원 투표에 붙이니까 그게 좌절됐잖아요. 그죠? 그게 한 일주일 사이의 여론 변화에 반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이 일반 다른 지방 여론조사하고 완전히 동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일종의 외딴섬이 돼버렸어요. 예.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 골수 지지층이고 아마 그 사람들이 당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난 바뀔 수가 있다고 봐요.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론과 언론은 상당히 그분들한테 불리하게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정면으로 붙어야지. 사실 윤인숙 혁신이가 화두는 던졌는데 화두가 던졌죠. 지금 조용한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국민의힘 인사들 보면 왜 연쇄 성명서를 내지 않느냐. 그냥 페이스북에 하나 쓰는 거 말고 정론관에 나와서 여러 명이 그다음에 다음 2차, 3차 쟁점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 좀비처럼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정당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1979년 5월 30일 신민당 전당대회인데 시간이 한 30초 남아서 짧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30초. 그럼 2부에서 계속. 그래서 그때 김영삼 총재를 뽑은 게 신민당 당원들이었고 그게 역사를 바꿨습니다. 신민당 당원들이 그렇게 역사를 바꿨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긴 오래된 얘기를 해 주시려고 했는데 그건 3부에서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네, 김태현의 정치쇼 3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조갑재 대표님이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중요한 사건 신민당과 YS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광고 때문에 잠깐 끊겼는데 계속 이어서 좀 이게 굉장히 재밌는 장면인데요. 그때 박정희 정권이 김영삼을 젖히고 그때 당권을 잡고 있던 이철성 총재를 계속 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지철이 경호실장이 나서 가지고 공작을 했는데 1차 투표에서는 이철성 총재가 1등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도 과반수를 얻는 결선 투표가 있어 가지고 결선 투표로 가는데 그때 학생 등 이 시민들이 마포에 있는 시민당사를 에워싸고 김영삼 찍으라고 막 아우성을 했어요.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기택 씨가 받은 이기택 씨는 이철성 씨하고 같은 거 고려대학 출신인데 그분이 결선 투표에서 김영삼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 대여섯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때부터 김영삼 총재의 박정희 정부에 대한 강경투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뒤에 이제 YH 사건이라든지 결국 부마 사태 나고 그게 결국 11.6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11.6 사건의 그 단초가 된 공정동에서의 그 대화를 가만 듣고 있으면은 그 대화가 결국은 김영삼 총재의 등장을 막지 못한 김재규 정보부장을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차이철 경호실장 두 사람이 막 몰아붙이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우직한 김재규가 벌컥하고 총을 쏜 게 그 11.6 사건입니다. 그 시작이 여기 시작됐어요. 그래서 야당이 바뀌면은 나라가 바뀔 수가 있어요. 역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저는 조기 대선보다 이번 전당대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였던 앞으로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보수를 정상화시켜야 정치가 정상화되고 나라가 정상화되고 한국의 보수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부국 강병과 민주화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고 이런 문명 건설을 한 챔피언 아닙니까? 위대한 문명 건설의 챔피언이 전한길, 김문수, 윤석열 이런 사람들 얼굴이 되면 되겠습니까? 앞서 이제 신민당 때 김현상 총재를 선출했던 걸 얘기해 주신 거는 당시에 공작에서 이철승이죠 아마. 이철승 씨가 당대표가 되는 방향으로 공작을 했는데 안 먹혔어요. 시민들과 지지자들이
그 어떤 주체의 힘으로 그렇죠. 얘기를 당원들을 설득한 거예요. 당원들을 설득해서 이게 바뀌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역사가 바뀌었다. 그렇죠. 지금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렇죠. 전환기 씨 같은 분들을 배척하고 역사를 바꾼다기보다 좀 이상하게 가는 걸 좀 막아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지당하신 말씀하신 거예요. 맞는데 다만 이게 그렇게 되려면은 소위 말하는 축적의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축적의 시간이라는 거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사람들은 부글부글 끓고 그래서 변화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투표혁명 일종의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계속 말씀드려서 그런데 국힘은 더해졌어요. 더해졌다. 예, 선거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정말로 부글부글 할 정도로 지금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 됐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정권을 지금 놓친 지가 몇 개월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이런 엄중한 사태를 윤석열이 일으켰고 하지만 지금 보수 지지자들은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정말로 대한 세력 그게 뭐 한동훈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이런 거를 몰표를 줘가지고 이거를 바꿀 만한 그런 에너지가 있느냐. 저는 그래서 지방선거까지 져야지 좀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금은 저는 지지자들 상황을 보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가능성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당원들이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 조갑재 대표님 말씀이었고요. 지금 의원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라는 김종일 평론가님의 말씀이었습니다.